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가끔 피곤할 때 계속 소변이 마려운 것 같고 소변이 불 때 뭐 저릿저릿한 불쾌한 느낌 있죠? 방광염이라고 해요. 이 방광염이 뭔가요? 일단 말씀하신 분은 남자분인데 남자분들은 보통 저릿저릿하고 아프면은 먼저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먼저 생각해요. 주로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같은 증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런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서 생기는 감염을 다 합쳐서 요로감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방광에서 세균 감염이 생겨서 불편감이 생기는 상태를 급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이 방광염 증상은요, 대략 2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빈요,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가 힘든 요절박,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뻐근한 혹은 타는 듯한 따가운 통증,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급성으로 그날 혹은 하루 이틀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심한 경우 불편해도 참다가 오시는 분들은요, 소변에서 피까지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놀라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방광염이 잘 걸리는 연령, 성별 특별히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에서 방광으로 세균이 위로 올라가는 상행 감염이 되는 게 바로 방광염 상태인데요.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이 요도, 소변이 나오는 길이 짧아요. 그리고 장내 세균이 소변 나오는 길 주변인 회음부와 질 입구에 쉽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세균들이 쉽게 방광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도요, 이 이콜라이아라고 하는 대장균이고요.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로 여성분들한테 방광염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도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소변 보는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소변을 참아야 하는 환경에 있을 때,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과로에 지친 그런 상태에서도 방광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방광염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요새 너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방광염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찾아옵니다. 또한 이 방광염은요, 어떤 특정한 나이가 아니라 전 연령에서 방광염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역학 연구에 따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증상인 상태에서 소변에 세균이 있는 세균류를 가진 빈도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 등의 기저, 만성질환자들이 요로 감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방광염 발견이 늦어지거나 방치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가벼운 방광염의 증상이 참을만 하다고 해서 방치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은 바로 신우신염인데요. 처음 요도에서 방광으로 감염이 되고 방광에서 시작된 감염이 요관을 거쳐서 콩팥, 신장에까지 감염이 전파된 상태가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이 신우신염이 발생하면요, 방광염과는 다르게 발열, 오한, 오심, 구토처럼 전신에 몸살이 생겼다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보통 여쭤보면은 이전에 소변 볼 때 불편감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옆구리를 두들기면 깜짝 놀라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신우신염에 걸리게 되면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신장 주변에 고름, 즉 농양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외래에서 치료는 힘들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뚫고 관을 집어넣어서 이 고름을 빼내는 배농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상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방광염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방광염은 언급해드린 그 증상, 배뇨통, 빈뇨 등 갑작스럽게 생긴 전형적인 하부 요로 증상과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소 나오는 녹료가 확인되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래에서는요, 굳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요, 빠르게 불편감을 해소시켜주고 합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에는 이런 항생제들의 저항성이 있는 균에 감염돼서 방광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져서 만약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있었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소변 검사와 더불어서 어떤 세균이 이 소변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지 확인하는 요 배양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그 예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요,
이 방광에 소변이 오랜 시간 고여있지 않도록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물 많이 마시고 소변도 참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습관이죠. 두 번째, 폐경기 이후에 여성에서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도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생과 청결 측면에서 배변이나 배뇨 후에 회음부와 항문을 세척할 때는 요도 쪽으로 세균이 전달되지 않도록 앞쪽 방향에서 뒤쪽 방향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 전후에는 생식기를 청결하게 하고 바로 소변을 배뇨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방광염 예방에 좋습니다. 또 잘못 알려진 것으로 위생을 위해 자주 질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질 안에 좋은 세균을 줄이고 나쁜 세균들이 증가하는 환경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